시간 관리 마스터의 비밀, 집중력을 높이는 포모도로 테크닉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모도로 테크닉은 단순한 시간 관리 도구를 넘어 우리의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이 방법은 짧은 시간 동안 고도로 집중하여 작업을 수행한 후 짧은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집중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돕습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수많은 방해 요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알림, 스마트폰 메시지, 소셜미디어 피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업무 요청 등은 우리의 집중력을 쉽게 분산시키고 결국 중요한 작업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포모도로 테크닉은 우리가 산만해지지 않고 목표에 흔들림 없이 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테크닉은 단순히 시간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을 넘어 우리의 뇌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도록 유도하여 학습과 업무 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원리에 기반을 둡니다. 포모도로 테크닉을 익히고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은 산더미 같은 업무와 프로젝트 속에서도 평온함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없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 관리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자기 관리의 한 형태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포모도로 테크닉을 마스터하여 시간 관리의 진정한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포모도로 테크닉의 핵심 원리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놀랍도록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테크닉의 이름은 이탈리아어로 토마토를 의미하는 포모도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개발자인 프란체스코 시릴로가 자신의 학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토마토 모양의 주방 타이머를 사용하여 이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을 25분 단위의 포모도로로 세분화하여 나누고 각 포모도로가 끝날 때마다 5분간의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4개의 포모도로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에는 20분에서 30분 정도의 비교적 긴 휴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원리는 인간의 집중력이 본질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과학적인 사실에 깊이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은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집중력이 점차 저하되고 피로도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포모도로 테크닉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집중력 주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핵심 작업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전략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항상 신선하고 활기찬 집중력을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고도로 집중하여 작업하는 것은 긴 시간 동안 산만하게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각 포모도로 사이의 짧은 휴식은 우리의 뇌가 방금 처리한 정보를 정리하고 통합하며 다음 집중 세션을 위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데 필수적인 시간을 제공합니다. 마치 올림픽 스프린터가 짧은 거리를 전력 질주한 후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레이스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집중과 휴식의 사이클은 우리의 뇌를 효과적으로 훈련시켜 장기적인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포모도로 테크닉은 단지 물리적인 시간을 분할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와 집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학습자, 직장인, 그리고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포모도로 테크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체계적인 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성공적인 포모도로 실천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먼저 오늘 또는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작업을 구체적으로 목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노트, 화이트보드 혹은 디지털 작업 관리 도구의 트렐로, 노션, 에버노트 등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작업 목록을 시각화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생각들로 인해 산만해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업 목록을 작성할 때는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 작성과 같은 추상적인 항목보다는 보고서 서론 초안 작성, 300단어 보고서 데이터 분석 및 그래프 생성, 엑셀 보고서 결론 및 요약 작성 200단어가 같이 세분화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분화된 작업은 각 포모도로에 할당하기 훨씬 용이하며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작업 목록을 작성한 후에는 각 세분화된 작업에 필요한 포모도로 수를 예측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교적 간단한 이메일 회신 작업은 한 개의 포모도로로 충분할 수 있고, 복잡한 코드 개발이나 연구 프로젝트는 여러 개의 포모도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예측할 때는 너무 낙관적으로 시간을 추정하기보다는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은 언제든지 유연하게 수정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업 목록을 작성하고 각 작업에 필요한 포모도로 수를 예측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뇌가 앞으로 수행할 작업을 명확히 인식하고 준비하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인지적 과정이 됩니다. 이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포모도로 테크닉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이자 첫걸음입니다. 이 단계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계획은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포모도로 타이머를 설정하고 한 가지 작업에 깊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포모도로 테크닉의 핵심적인 실천 과정입니다. 먼저 25분 타이머를 설정하고 방금 계획했던 작업 목록 중 가장 중요하거나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작업에만 온전히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이 25분 동안은 외부와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른 모든 방해 요소를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모든 알림 기능을 끄고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며 업무용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확인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무실 환경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나 갑작스러운 업무 요청으로 방해를 받게 된다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현재 포모도로 집중 시간 중이므로 잠시 기다려주거나 포모도로가 끝난 후에 처리하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포모도로 시간 동안에는 오직 할당된 작업에만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멀티태스킹을 철저히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한 번에 여러 작업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작업을 동시에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인지, 부하를 증가시키고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며 집중력을 심하게 분산시켜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25분 동안은 오직 한 가지 목표, 즉 현재 진행 중인 작업에만 온전히 몰두해야 합니다. 만약 25분 안에 작업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지 않았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포모도로 세션에 이어서 해당 작업을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반대로 25분 안에 작업이 예상보다 일찍 완료되었다면 남은 시간 동안 다음 포모도로를 위한 준비를 하거나 방금 완료한 작업을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남은 시간 동안 새로운 작업을 성급하게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설정된 시간 동안 외부와 내부의 모든 방해 요소로부터 의식적으로 벗어나 오직 하나의 작업에만 몰입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집중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이며 우리가 가진 시간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포모도로 세션이 끝난 후 반드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25분 집중 시간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즉시 타이머를 끄고 5분간의 짧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 휴식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뇌와 신체가 다음 집중 세션을 위해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시간입니다. 휴식 시간 동안에는 작업과 관련된 모든 생각에서 의식적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화면에서 시선을 떼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몸을 스트레칭하거나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명상하거나 물을 마시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 편안하고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하는 등의 행동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뇌를 다시 자극하고 정보를 처리하게 만들어 진정한 휴식이 되기 어렵고 오히려 다음 집중 모드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5분 휴식은 우리의 뇌가 방금 처리했던 정보를 정리하고 통합하며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짧지만 효과적인 휴식은 다음 포모도로에 다시 높은 집중력과 상쾌한 기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격렬한 훈련 사이에 잠시 멈춰 호흡을 가다듬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다음 세트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짧은 휴식 없이는 장시간 동안 높은 수준의 집중력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5분 휴식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재충전 시간이라고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억지로 휴식을 건너뛰거나 시간을 줄이려고 하기보다는 이 휴식 시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휴식은 정신적 번아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생산성과 창의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처럼 짧지만 알찬 휴식을 통해 다시 집중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쳐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긴 휴식을 활용하여 정신과 신체를 완전히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4개의 포모도로 세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에는 20분에서 30분 정도의 비교적 긴 휴식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 긴 휴식은 앞서 설명한 짧은 휴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우리의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과 장기적인 집중력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긴 휴식 동안에는 좀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짧은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과 심호흡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등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동료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거나 점심 식사 또는 건강한 간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뇌가 완전히 리프레시되고 재정비될 수 있도록 작업과 관련된 생각은 완전히 잊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긴 휴식은 단순히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우리의 뇌가 이전에 처리한 복잡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긴 휴식은 우리가 현재 당면한 문제나 프로젝트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창의적인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마치 컴퓨터를 완전히 재부팅하여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불필요한 캐시를 비워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긴 휴식은 정신적 번아웃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장기적인 집중력과 창의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충분한 긴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작업을 시작하면 마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상쾌하고 활기찬 기분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억지로 이 시간을 줄이거나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더 높은 생산성과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규칙적이고 충분한 긴 휴식을 통해 우리는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휴식은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전반적인 웰빙을 증진시키는 전략적인 시간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포모도로 테크닉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방해 요소들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해 요소는 크게 외부 방해와 내부 방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부 방해는 스마트폰 알림음, 동료의 갑작스러운 방문, 예상치 못한 전화, 사무실의 소음, 갑작스러운 회의 요청 등 외부 환경에서 오는 모든 자극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외부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포모도로 집중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무음 모드로 설정하고 시야에서 멀리 두거나 서랍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의 불필요한 알림 기능을 끄고 업무용 메신저나 이메일 클라이언트도 잠시 종료해야 합니다. 만약 팀원이나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환경이라면 자신의 집중 시간이 필요하다고 미리 알리거나 집중 중임을 나타내는 작은 팻말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동료가 급한 업무 요청을 해온다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양해를 구하고 현재 포모도로 집중시간 중이므로 잠시 기다려주거나 포모도로가 끝난 후에 처리하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해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포모도로 시간 동안에는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잠시 연기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내부 방해는 작업 중 갑자기 떠오르는 다른 생각에 저녁 식사 메뉴, 주말 계획, 해야 할 다른 일에 대한 불안감, 피로감, 배고픔, 졸음 등 우리 내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지적, 생리적 자극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부 방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주차장이라는 간단한 메모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작업 중 다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면 즉시 옆에 놓아둔 메모지에
해당 내용을 간단히 기록하고 다시 현재 작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해두면 나중에 그 생각을 잊어버릴 걱정 없이 현재 작업에 몰두할 수 있으며 떠오른 생각을 붙잡고 씨름하느라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배고픔이나 졸음과 같은 생리적 욕구는 뽀모도로 시작 전에 미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게 물을 마시거나 건강한 간식을 섭취하여 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뽀모도로 테크닉은 이러한 방해 요소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우리의 통제하에 두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방해 요소가 생길 때마다 뽀모도로를 중단하는 대신 그것을 인지하고 기록한 후 다시 현재 작업에 집중하는 습관을 꾸준히 길러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는 점진적으로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뽀모도로 테크닉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팁과 조언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뽀모도로 시간과 휴식 시간을 자신의 상황과 작업의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5분 집중과 5분 휴식은 일반적인 권장 가이드라인이지만 이는 절대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개인의 집중력 패턴이나 수행해야 할 작업의 복잡성에 따라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도로 집중해야 하는 어려운 분석 작업이나 코딩 작업이라면 30분 또는 40분, 집중 후 5에서 10분 휴식을 취하거나 긴 글쓰기나 창의적인 작업이라면 45분, 집중 후 15분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시간 블록을 찾아내어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중력 주기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다양한 시간 설정을 실험적으로 적용해 보면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둘째, 뽀모도로 진행 상황을 꾸준히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루에 몇 개의 뽀모도로를 완료했는지, 각 뽀모도로 동안 어떤 작업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방해 요소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간단하게라도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자신의 생산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요인이 자신의 집중력과 효율성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데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자신의 뽀모도로 기록을 검토하고 작업 패턴을 분석하여 더욱 효과적인 작업 전략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뽀모도로 테크닉을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새로운 습관이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심지어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뽀모도로 테크닉을 일상에 적용하고 연습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집중력이 향상되고 전반적인 생산성이 놀랍도록 높아지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작업 시작 전에 오늘 할 일을 뽀모도로 단위로 명확하게 계획하고 하루 동안 이를 일관성 있게 실행에 옮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팀원들과 함께 뽀모도로 테크닉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팀 전체가 뽀모도로 테크닉의 원칙을 공유하고 사용하면 서로의 집중 시간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방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팀 단위의 뽀모도로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고 팀 전체의 생산성과 협업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 주변 환경적인 요소를 개선하고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뽀모도로 테크닉의 효과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뽀모도로 테크닉은 단순한 시간 관리 도구를 넘어 우리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지대한 기여를 합니다. 이 혁신적인 테크닉을 통해 우리는 작업에 대한 통제력을 확고히 높이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는 최소화하면서도 더 많은 양의 질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향상되면 업무와 학습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프로젝트, 창의적인 활동, 심지어 취미 활동에서도 더욱 깊이 몰입하고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뽀모도로 테크닉이 강조하는 규칙적인 휴식은 정신적, 육체적 번아웃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우리의 전반적인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우리는 불필요하거나 생산성이 낮은 활동에 낭비되는 시간을 현명하게 줄이고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쏟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재정립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활동에 귀중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뽀모도로 테크닉은 우리의 하루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에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시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막연했던 작업에 대한 불안감과 압박감이 현저히 줄어들고 작은 성취감들이 꾸준히 쌓여 궁극적으로는 강력한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테크닉은 단기적인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만족도를 현저히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강력한 뽀모도로 테크닉을 여러분의 일상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시간 관리 마스터로 거듭나고 여러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이 혁신적인 방법을 시도하여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궁극적으로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